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농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해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전남교육청이 내년 교육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목표와 지역 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공개됐습니다. 전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정상화와 임금 격차 문제 해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춘천만 국가정원이 겨울옷을 바꿔 입고 관람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포인세티아 등 다채로운 겨울꽃들이 정원에 식재돼 보는 즐거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농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약관과 구조적 한계 때문에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안의 한 양배추 농가. 7년째 양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 김 씨는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양배추가 칼슘 결핍이 생겨 수확을 못했습니다. 김 씨는 재해보험에 가입해 안심했지만 40%만 재해로 인정돼 받은 보험금은 2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양배추 5개의 무게가 7kg 이상일 경우 재산 피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약관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출하가 가능한 양배추 하나의 무게를 측정하면 4kg이 넘어갑니다. 김 씨는 보험 가입 당시 충분한 설명도 듣지 못한 데다 막상 피해를 보아도 마땅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결과 나왔을 때는 이거는 뭐 보험금을 타고 이런 걸 떠나서 좀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이게 농민들한테 이건 거의 뭐 사실 보험 가입할 때는 손해평가 방법을 어떻게 한다는 설명을 얻거든요. 재해보험 약관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농민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료를 평균 정부가 50%, 지자체가 35%, 농민이 15%를 부담하는 구조. 한 번 보상을 받으면 이듬해는 감소한 수확량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또다시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금이 줄어들고 결국 보험 혜택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마저 생깁니다. 또 병해충 피해는 보험 인정 품목이 제한되어 있어서 딸기나 배추 등 다른 작물의 흔한 병해충 피해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법상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보험법이 농가의 현실을 담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법률 개정이나 약관 개정 그리고 고시 등등 이러한 정책적인 제도적인 작업을 통해서 실제로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제대로 재생산이 가능할 정도로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 보험으로 저는 좀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일부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부여군 의회는 농업 전문가와 농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을 만나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기후변화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중요성이 강조되는 농작물 재해보험. 하지만 정작 농민들의 피해를 제대로 보상해주지 못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남교육청이 내년 교육정책 방향을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지역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사업을 공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송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제시한 내년 교육정책의 역점 과제는 모두 3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주도적 학교 문화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미래교실 운영을 통한 맞춤형 학습 환경 구축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등학교 120여 곳에서 미래교실 시범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육 공간의 특성을 맞춘 미래형 수업 모델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이주 배경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전남형 한글 해득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한국어 교육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미래교육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교육 활동 속에서 생산되는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처리 분석할 수 있는 전남교육 AI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생태계 구축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아부터 대학, 취업까지 생애를 아우르는 교육 모델 개발에 주목했습니다. 지자체, 기업 등과 함께 우수 인재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내년에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17개 지자체의 교육 모델 성과를 공유한 뒤 타 지역 도입을 검토하고 안정적인 정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전남 글로텍 학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정주형 직업교육 과정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정주형 교육과정이 특성화고에 반영된 직업교육 모델 학교로서 전남 글로텍 학교를 육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글로컬 교육 실현입니다. 전남교육청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또 다른 대안입니다. 내년부터 해외 우수 인재 70여 명을 유치하는 전남 5개 직업고등학교에서 전문 직업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후 취업까지 연계해 지역 산업계가 겪고 있는 인력난을 해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교육 협력과를 신설해 이주 배경 학생들의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고 문화 다양성 교육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남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3일 전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집단 임금 교섭을 통해 기본급 정상화와 임금 격차 문제 해소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여전히 전년도 인상 수준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조리 종사자들의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교육당국이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일본과 대만, 제주를 매일 오가는 전기노선 운항이 개항 17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전라남도와 진해어는 2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취항식을 열고 일본 오사카와 도쿄, 대만 타이베이 등 국제선과 국내선인 제주 등 4개 노선에 매일 운항을 시작하는 것을 기념했습니다. 전남은 앞으로 일본 나가사키와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등 5개 노선을 8일부터 추가로 운항하고 앞으로도 정기 노선 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들어 기온이 부쩍 더 내려갔습니다. 두꺼운 겨울옷을 꺼내 옷장 정리도 하고 새로운 방한용품도 구입하게 되는 시기죠. 순천만 국가정원도 겨울옷으로 바꿔 입고 새 단장에 한창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다채로운 체험거리도 준비될 모양인데요.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남문 입구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는 곳 스페이스 허브입니다. 광활한 규모의 정원에 양배추꽃이 빼곡하게 식재됐습니다. 양배추꽃은 정확하게는 꽃이 아닌 잎사귀. 기온이 떨어질수록 초록색 잎이 엽록소를 잃어 자주색과 분홍색 등 더 진한 색을 띠게 돼 겨울 대표 정원식물로 손꼽히는 꽃입니다. 12월에 피는 꽃 포인세티아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넓은 잎과 빨간색이 인상적인 포인세티아는 날이 쌀쌀해질수록 진한 색을 드러내는데 미국과 유럽에서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장식화로 활용됩니다. 마치 포근한 눈이 내려앉은 것 같은 모습의 꽃은 백묘국입니다. 잎사귀에 흰 털이 촘촘하게 박혀 있는데
이런 모양 때문인지 설국이라 불리기도 하는 겨울 대표 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겨울 왕국을 준비하고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 스페이스 허브뿐만 아니라 정원 곳곳에 10여 종의 겨울꽃이 관람객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사계절 따뜻한 국가정원 식물원에는 대형 트리와 장식들이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트리는 정원 안에 스페이스 허브와 어린이 동물원 등 곳곳에 꾸며져 연말 분위기를 뽐낼 전망입니다. 테라피 가든에서는 나만의 과일청 만들기가, 시크릿 어드벤처에서는 굿즈 증정 행사를 열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들 계획입니다. 는 스페이스 브릿지 그리고 스페이스 허브, 어린이 동물원 등의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국가정원에서 이렇게 겨울 시즌을 위해서 많은 풍성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준비했습니다. 관람객들이 많이 오셔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개장 8개월 만에 40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면서 박람회 이후에도 꾸준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되며 매달 마지막 월요일 정기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휴장 없이 연중 운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인사말이 예사롭지 않은 요즘입니다. 지구촌 곳곳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3년을 향해 가며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과 대인 지뢰를 허용하자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고 나서 이러다 3차 대전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공포마저 자아내는 형국입니다. 중동의 화약고 역시 전쟁의 불길이 더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도 1년 넘도록 끝나기는커녕 레바논, 이란으로 전선이 확장되면서 전 세계가 경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경고도 동아시아의 전운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은 러북 군사동맹을 과시하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매우 위험한 신호를 주고 있죠.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은 과연 한반도 안보의 중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요? 한국은 머니머신, 방위비 분담금을 10배 올려라, 아니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이렇게 한미동맹을 흔들면서 북한 김정은과는 직접 거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이 어떤 식으로 도발할지 예측 불허의 상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6.25 전쟁, 내년이면 75년이 됩니다. 그 참혹한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우리 사회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승리는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전쟁의 비극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철저한 안보의식과 단합 아닐까요? 북한이 노리는 건 남남 갈등, 바로 우리 내부의 갈등일 테니 말이죠. 정치권이 치고받고 싸울 때가 아닙니다. 적어도 안보 정책만큼은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목포 경찰이 마사지 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저녁 6시 반쯤 목포시 산정동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향정신성 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약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주사기 2대 등 마약을 투약한 증거를 확보했고 간이검사 양성 반응과 마약 투약 혐의를 직접 시인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마약 입수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영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